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메디게이트 뉴스 주최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4기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은 메디게이트 뉴스 하경대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8월 젊은의사 단체 행동 이후 치러지는 경선으로 전국의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에 앞서 각 후보들의 정책과 이슈별 구체적인 견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1차 합동 토론에 이어 다시 한번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본 토론회는 지난번 자유토론 형식인 시간 총량제 토론입니다. 각 후보별 발언 시간을 40분씩 드리고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등에 자유롭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형식에 구애받기보다는 질문과 질문 사이에 후보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 간 상호 질의응답 시간도 여유있게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협의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불신의 암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향후 대전협의 회무 방향성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한재민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한재민입니다. 먼저 최대집 의협회장 및 그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사실은 전공의의 의견이 의협대의원회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반증합니다. 즉 기존의 의사 전달 채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협과 의협대의원회 그리고 의료계에 대한 적절한 의사 전달 채널의 추가와 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대전협 의협의 소통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사 의정합의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향후의 소통은 이전과는 다른 전략적 방식을 띄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전권 위임과 같은 독단적 결정을 유발할 수 있는 권위 이양에 대해서 배제해야 합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범의료계 4대학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즉 범투위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지난 9월 15일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범투위 내부의 상임이사의 구성에 대한 소식이 전공의에게 적절히 들리지 않고 9월 30일 최대집 의협회장이 정부와 의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 9월 27일 불신임 안이 해결된 이후에 상황 확인을 위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전공의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범투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소집도 없이 관련 사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9월 25일 23기 대전협 부회장직을 맡고 계신 서현주 선생님의 전문지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러 독단적인 권위에 의한 의사결정이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며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전협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전공의의 목소리가 대한의사협회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계에 보다 뚜렷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은 전공의의 힘으로 직접 찾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공의와 함께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공의들의 신념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재민 후보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진현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1번 김진현입니다. 먼저 한재민 후보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공의 대의원으로서 그날 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몹시 실망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회의 결과가 젊은 의사,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전임의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의협회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의협 내 권력 다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총회를 통해서 젊은 의사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꼭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별개로 전공의 비대위원장님들의 일치되지 않는 의견도 다소 아쉬웠습니다. 총회 당시에 한 전공의 비대위원장님께서는 의협 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른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비대위 구성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당시 그 의결에 대한 표수는 동수였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서 두 비대위원장 선생님께서 합의된 의견을 냈었다면 최소한 1만 6천 전공의 선생님들의 희망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대한전공의 협의회의 회무 방향성을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1만 6천 전공의 하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음 주에 있을, 바로 내일부터 있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입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은 외부에 전공의가 뭉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다음 회장에게 크나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협 내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의대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의협 거버넌스 구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여왔던 문제가 이번 총회를 통해서 터져나왔을 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해결의 시작은 꼭 제가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 후보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율적인 상호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한재민 후보 질의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뒷부분에 있어서 의협 내 구조 거버넌스와 관련된 질문 이제 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혹시 김진현 후보 측에서 질의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발언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회에서 두 새로운 비대위원장님들의 일치되지 않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대위원으로서의 한재민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비대위 안에서도 여러 가지 통일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이 갖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그 비대위원장 두 분의 개인 의견으로서 총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은 오히려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두 후보 측에서 추가적인 질의나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도 공통 질문입니다. 현 의협집행부와 따로 또 같이 향후 법무르교회 투쟁위원회와 의정협의체 등에서 함께 회무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전협 역할에 따라 의협 분위기도 달라질 듯합니다. 현행 의협집행부가 운영하게 될 범투위와 의정협의체에 전공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와 대전협의 감시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진현 후보부터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전공의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역할은 의정협의체 그리고 범투위가 잘 굴러가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여기서 잘 굴러간다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의협이나 정부에 편향돼서 진행되는 게 아닌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는 9월 4일 독단적인 합의 이후로 수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전공의 위원 수는 물론 의견 수렴 과정마다 전공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며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조만간 의협회장 선거가 있다는 점입니다. 매번 반복되어 왔듯이 의협회장 선거 기간에는 수많은 네거티브 전과 암투로 인해서 의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최소한 전공의 이슈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싸워왔던 4대약 이슈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지켜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의협회장에 관심을 보이는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전공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공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게 만들 것인지 공개 질의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어떠한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의협회장 후보의 개인적인 공약과 의견을 공개함으로써 전체 1만 6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잘 투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우리 전공의가 나아가야 할 길, 그리고 앞으로 의협이 나아가야 할 길이 정치 논리에 휘말리는 게 아닌 원칙과 소신을 지켜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현 후보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재민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구사 의정 합의는 결과는 제쳐두고서라도 그 과정에 있어 전공의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5일 범투위에 전공의 비대위 소속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총 30석의 범투위 위원 중에 전공의 배석은 신비대위 2석, 대전협 2석,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박지원 회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30석 중에 5석이, 그러니까 6분의 1이 전공의 배석으로 채워진 셈인데요. 그리고 오해로 가득 찬 안건이 상정되었었습니다. 안건 제목은 범의료계 4대학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해산 의결의 건이었습니다. 의결 주문은 범의료계 4대학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해산한다였습니다. 의협 측에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신 내용 자체는 해산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워딩은 분명 범투위 해산이었습니다. 권위가 만들어내는 문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범투위 내부적으로는 안건에 대한 내용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직역별 의견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더 이상 권위에 의해서 상처받는 전공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권 위임에 대한 경계도 계속할 것입니다. 의협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는 전공의가 납득할 수 있는 진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상황임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최대집 회장을 전공의들이 24시간 보좌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졸속으로 이루어진 의정 합의와 같은 전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개된 통화 녹취록의 내용처럼 합의 과정에 있어 전공의 스스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전공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범투위 그리고 의정협의체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의 내부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팀을 조직하겠습니다. 자기적으로 수정되고 또 해석되는 정부 용역 보고서를 견제할 수 있는 문건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공의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단체 행동의 특징은 전공의들이 선두에 섰다는 점이 주요합니다. 왜곡된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서 이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이 전공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단체 행단을 중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의미 있는 목소리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아닌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으로 뭉쳐 있습니다. 전공의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해당 사안에 대해 상호 질의하실 후보자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후보님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네, 한재민 후보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4시간 보좌는 구체적으로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합의 진행 과정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최소한의 장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만요. 하지만 그 최소한의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전공의들이 당직을 서면서 최대집 회장을 직접 보좌하는 것으로 직접 1대1로 보좌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한재민 후보님도 혹시 이 사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공통 질의입니다. 의협 집행부 탄핵안 부결 이후 의협 대의원의 구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협 대의원의 구조 개혁과 전공의 대의원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한재민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9월 27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된 최대집 및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것은 김진 후보님께서 공약에서 제시하신 의협 중앙 거버넌스의 강화 방향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주요한 랜드마크였습니다. 다만 230여 명에 이르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구성 중에 전공의에게 배당되는 의석수 자체를 늘리는 방향도 물론 향후 대전협이 노력해야 할 방향임에는 동의하지만 배석수를 늘리는 것만이 우선순위에서 먼저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생각이 다릅니다. 앞서 범투의 참석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범투의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5명이 전공의 배석이면 사실 범투의 내에서는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9월 15일 위원 중에 몇 분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시어 발언 기회가 많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에 전공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은 저는 회의적이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위원 간의 발언권에 있어 제한이 있는 형태가 아니었고 전공의 발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건의 선정 과정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했다면 범투의 해산과 관련한 워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안건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최종 의결 상황 중에 온라인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사를 전공의 위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닌 형태로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전공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범투의 회의에서 전공의의 목소리가 가장 커야 하는 자리에서 전공의의 목소리는 위원장에 의해 종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 유관 단체 측과 일부 의협 상임 이사님들께서 전공의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신 결과가 나왔지만 회의 진행 방식에 있어 단순히 배석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보여주기 식으로 구성하거나 혹은 전공의의 목소리를 희석하기 위한 비율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련평가위원회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과위원으로서 참석률이 절반 이하인 위원이 이번 새롭게 구성된 2기 수평위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공의의 발언이 힘을 얻기 힘든 수직 구조의 위원회 자체가 단순히 배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대의원들께서 다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며 병원과 교수진을 향해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역 이사와 병원별 노조가 이런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석수 확대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의협 내에서 우리가 갖는 회원수에 대한 적절한 배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동의하고요. 하지만 형식 이전에 내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김진현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김진현입니다. 한재민 후보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의협 거버넌스 개혁을 필요로 하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협 거버넌스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문제가 최근에 터져 나왔을 뿐이고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협 거버넌스 문제는 크게 총 세 가지입니다. 질문에서도 나왔던 전공의 대의원 수, 두 번째, 회장의 대표성과 전문성, 세 번째, 의협 회무 진행에 있어서의 책임성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전공의 대의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협 정관에는 각 협의회마다 10%의 대의원을 배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대의원 5명, 서울시의사회 선출 대의원 3명으로 총 8명, 전체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총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회장이 된다면 25명 이상 대의원 수를 요구해서 젊은 의사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장의 전문성과 대표성 문제입니다. 40대 현 회장의 경우 전체 13만 의사 중에 4만 명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6,392표, 전체의 14.5%의 투표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걸 13만 의사로 확대한다면 전체의 5%만 현 회장에게 투표를 한 셈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전문성과 연속성까지 더해져 지난 10년간 여러 번의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총회 안건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그렇기에 결선 투표제는 꼭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가능하다면 이번 회장 선거부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사 회원들의 선거권 제한이 의협회비 납부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면허를 받는 순간부터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 저는 13만 의사 회원 모두가 본인의 대표를 뽑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협 회무 진행의 책임성 문제입니다. 현재 의협 회무는 대부분 역할 분배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임원 몇 명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회, 이사회, 지역의사회, 그리고 각 협의회와는 소통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음은 물론이고 사후 통보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협의회나 이사회, 지역의사회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협 내 의사 결정 구조 과정에 있어서 그 전 단계부터 젊은 의사가 포함이 되어서 의견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는 오늘 내일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전공의 1만 6천 전공의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회장이 되면 1만 6천 전공의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통합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해당 사안에 대해 상호 질의하실 후보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후보를 특정 지목하지 않고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김진현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 인식에는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그런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 그리고 결선 투표제 방향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대전협 임기 같은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대전협의 의견을 의협에 전달을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전협에서 부회장직으로 작년에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있으셨다면 그동안은 어떤 역할을 하셨었던 건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한재민 후보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앞선 1년 동안 저희는 많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협 거버넌스 자체가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전임이 전체 젊은 의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강하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도 의협 내에 의견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의협 회장 선거가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 후보에게 공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의사 의견을 어떻게 충실하게 담아낼 것인지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거는 공약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장 선거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1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서 의협 내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제 1순위로 두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도 한재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대의원 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실을 다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 말씀 감사합니다. 내실을 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협 내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방향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겠지만은 내실을 다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의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방식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전협이 갖는 협상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인상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가봐도 그렇고 총회를 가봐도 그렇습니다. 전공의 숫자가 분명히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의는 교수한테 있어 그리고 의협 이사들에게 있어 상하 관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협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서 저는 병원별 노조와 지역 이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공통 질문입니다.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파행으로 인해 향후 전공의 수련과 진료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 여론이 추가 응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후보자별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엔 김진현 후보부터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의료계의 후배인 의과대학생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못 본다는 거, 피해를 못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전공의 젊은 의사 그리고 전체 의료계가 분노를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만약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고 내년도 인턴 수급이 문제가 된다면 전공의 수련 환경 그리고 근로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은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전공의가 맡고 있습니다.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또는 4년, 이 전체 5개년 차의 전공의가 전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인턴 수급이 잘 되지 않는다면 현재 파악된 바로는 400명 수준이고 이 400명도 전국적으로 분할해서 TO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 병원마다 인턴은 거의 없는 수준이 될 것이고 현재 인턴이 하고 있는 업무는 나머지 연차가 모두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련은 물론 근로 환경도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도 80시간 규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이 근로 환경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로 환경에 있어서 노조가 나서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조만간 의정 합의체가 만약 열리게 된다면 저는 본과 4학년 문제를 제1안건으로 올려서 정부 그리고 국회와 논의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들이 잘 적용이 되지 않고 만약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저희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의료계는 단체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재민 후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은 언급한 것조차도 미안한 그리고 안타까운 의대생, 특히 의학과 4학년 후배님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희들은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할 뿐입니다. 다만 이후의 어떤 수련 환경에 있어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서서 김진현 후보님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련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조차도 저는 권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안들이 범투의 회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투의 회의에서 적절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남은 시간을 말씀드리면 김진현 후보가 28분 남으셨고 한재민 후보가 25분 남으셨습니다. 혹시 해당 사안에 대해 상호 질의하실 후보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젊은 회사 단체 행동 과정에서 대전협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각각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후보자별 생각하는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재민 후보부터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된 점은 모두가 관망하고 있을 때 먼저 나서서 구심점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8월 1일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 대부분이 단체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그 임시총회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줄로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시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8월 1일 비대위 체제 개편 이후 적절한 비대위원을 구성하시어서 원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셨습니다. 8월 7일 단체 행동과 14일 단체 행동을 계획하셨고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의협과 그리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와 직접 컨택하시고 끊임없이 소통하셨다는 것은 이미 기사화된 내용들입니다. 그 이후의 실질적인 단체 행동을 이끌면서 정말 차기 회장단이 배워야 할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대전협 집행부가 몸과 마음을 바쳐 이끄셨던 그 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부분입니다. 다만 페이스 조절 없이 지나치게 집행부 스스로를 혹사시킨 것은 아니었을까 우려가 듭니다. 생각과 마음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전공의들입니다. 개인마다 느끼는 체력에는 한계가 있고 환경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 행동 기간 중에 박지원 회장님께서도 장염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도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개인 전공의 회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활동을 이끌어내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전달에 있어 지나치게 대표와 대의원 의존적이었고 상호 소통을 위한 여러 채널을 보안이라고 하는 이유로 포기했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큰 투쟁 성금이 있었는데도 적재적소에 충분히 배분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투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투쟁 이후에 성금의 이관 과정에 대해 성급하게 결정된 점 역시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모두에게 있어 8월의 단체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페이스 조절이 힘들 수 있고 적절한 자원 분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몸담았었던 신비대위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그대로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모두의 목소리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하나의 발걸음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깐 엿보았던 그 미래를 우리는 쟁취해 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김진현 후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김진현입니다. 한재민 후보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아직 단체 행동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산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저희는 파업을 유보하고 있고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파업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파업이 끝나는 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공의 분열을 통해서 정부 좋은 일만 만들려고 하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간 평가 입장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의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 상처받은 전공의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과정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당연히 16,000 전공의가 하나 되었기에 가능했었던 단체 행동 전부입니다. 8월 1일 총회에 저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문제만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과반이었습니다. 당시 의협 회의에 참석을 해봐도 이 문제를 어떻게 막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 정부 사람들과 만나도 강압적으로 압박을 하는 일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신념하에 16,000 전공의가 하나됨을 보여주었고 파업의 불씨를 성공적으로 지폈습니다. 저희는 그 불씨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독단적인 합의 이후에 상황이 급변하게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포용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영리하게 싸울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자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해당 사안에 대해 상호 질의하실 후보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진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김진현 후보님께서 갖고 계시는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조금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9월 4일 합의문 이전에 단체 행동 기간 중에서 김진현 후보님께서 당시 이제 부회장이셨죠. 부회장으로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사실 저희가 듣기에 지나치게 방어적인 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8월 25일 임총 당시에 김진현 부회장님께서는 전공의가 얻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을 이미 상당 부분 얻어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현 시점의 협상력이 고점이다라는 판단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더욱이 8월 29일 조승현 의대협 회장의 발언 이후에 파업 유지에 대한 대의원 총회에서 집행부 사퇴를 언급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말 그대로 대의원들에게 패닉을 야기한 상황이었고요. 8월 30일 아침에 회장 직권으로 다시 의결해서 파업 유지 기조를 이어나갔던 상황이었었지만은 집행부로서 어떤 그 단체 행동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사퇴를 언급하시는 것이 박지원 회장님께도 사실은 박지원 회장님께도 신뢰되는 내용이고 사실은 부회장으로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보여지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재민 후보님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정부가 아니더라도 추후 10년, 20년 뒤에 충분히 다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그 구조가 노조로 뭉쳐진 상설 투쟁기구, 그리고 상설 감시기구, 젊은의사 협의체, 그리고 의정협의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대응하고 투쟁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비대위가 해체되는 그 엔드 포인트입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히 비대위는 계속 유지가, 그리고 이 투쟁의 불씨는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총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는 대표자들이 참석을 하는 회의입니다. 대표자들은 각 병원을 대표해서
모든 전공의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대표자 선생님들께 한 가지 말씀만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시 서현주 부회장님께서 투쟁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기조의 말씀을 계속 하였습니다. 저는 그 반대되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대표자 선생님들께서 모든 의견을 받아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전공의 선생님들께 적절하게 그리고 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 자리에서 투쟁을 계속 해야 된다고만 말씀드렸다면 대표자 선생님들께서는 적절한 판단 그리고 정확한 소통을 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협상의 최전선에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의료계 다른 사람들과 만났던 사람으로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5일 총회 때 안건으로 사퇴 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안건은 현재 그 당시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이 전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제시한 장기 투쟁 과정에 대해서 전체 대의원들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거에 동의를 하지 못하신다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게 절차적인 수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 불신이 많이 같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저도 한재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전협 대응 중에 소통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서 한재민 후보님은 소통을 개선할 건지 질문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첫 번째 토론회에서 기금 이관은 투쟁이 모두 끝난 이후에 처리를 함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새로운 비대위가 사용할 수 있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투쟁이 끝나길 원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기금을 통해서 전공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재민 후보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소통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제 소통에 대한 내용은 뒤에 있을 저희가 받은 예상 질문지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금 이관과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대전협 집행부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었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접한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전공의 복지 재단인가요? 정확하게 어떤 명칭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이 이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지의 기사가 다만 보였을 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것 뿐입니다. 기금 이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전공의들을 분열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앞으로 기금 이관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전공의 노동조합에 대한 후보자별 견해를 살펴보면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노조 활성화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현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김진현입니다. 현재 대한전공의 노조는 산별 노조입니다. 각 수련병원별로 노조는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별 노조와 각 수련병원별 노조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일단 산별 노조는 전체 병원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의뢰 의견을 전달할 때 앞으로 나서서 투쟁을 할 단체이고, 각 병원별 노조는 병원별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고 각 병원별 이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당선이 된다면 각 병원별 노조가 쉽게 구성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프로토콜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기간 안에 각 단위별 노조를 구성한 후 공식적으로 전체 노조가 출범했음을 알릴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별 노조는 전체 병원 대상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선 전공의 선생님들, 전국에 계신 1만 6천 전공의 선생님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거는 각 단위별 노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마다 상황도 다르고 본인이 피해받고 있는 근로 환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직 노조라는 게 저희 전공의들, 우리 전공의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홍보 자료와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노조가 정말 우리 곁에 있고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익숙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재민 후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김진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병원별 노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제 공약 정책 자료집에서 김진현 후보님께서 내셨던 정책 자료집에서는 병원별 노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병원별 노조라고 하는 형태를 제시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병원별 노조의 어떤 구성 방안이나 구성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 대전협이 이루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준비한 내용과 정말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전공의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전공의 지도의 관계에 있어, 전공의 의국 관계에 있어, 그리고 환자와 병원과의 전공의와 환자와 병원과의 관계에 있어 전공의는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병원별로, 의국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우리의 수련 환경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왔습니다. 부당한 처우에 전공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선심 쓰듯이 전공의를 대하는 이 의료 환경을 적어도 우리가 다른 직군에 비해서 어떤 대우를 받고 같은 직군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노조의 형태는 대정부 투쟁을 주도할 수 있는 거창한 형태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김진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공의가 스스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병원을 대하고 수련 환경을 논하고 전공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 전공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상 중입니다. 또 하나의 대전형과 같은 권력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닌 전공의의 목소리를 좀 더 현장에 가까운 곳에서 낼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측 후보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진현 후보 측 20분 남으셨고요. 한재민 후보 측에 17분 남으셨습니다. 혹시 해당 사안에 대해 상호 질의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 마지막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한 장단점을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재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진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협에 몸담은 시간과 경험이 많으신 만큼 의협을 비롯해서 다수의 보직 교수님들과 관계가 돈독하고 그동안 긍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회 그리고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인간적 관계와 긍정적 이미지가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관과 조직에 대해서도 저보다 익숙하고 관련 부처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경험도 저보다 풍부하실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의료계 현안을 바라보고 계시겠지만 전공의의 대표로서 그들을 대하는 전략은 전공의를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3기 박지원 회장의 집행부에서 그리고 비대위의 주요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셨고 중간 과정까지 우리는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정에 있어 그리고 결과에 있어 모든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으며
임원으로서 사실 책임 있는 자세도 보기 힘든 지점도 존재했습니다. 갈등과 잡음은 조금 서툴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의 박지원 회장님의 집행부 역시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체 행동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여러 번 경험해본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도움을 구할 곳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현실적인 조언까지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전공의들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가 된 결정이 있었다는 지점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전공의에게 그리고 안타깝고 미안한 의학과 4학년 후배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예, 김진현 후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재민 후보님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되게 힘이 납니다. 앞으로 혹시 제가 회장이 된다면 칭찬과 지적, 칭찬은 더 강화하고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재민 후보님의 장점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선함? 이 장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재민 후보님께서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약사로서의 경험과 공보위로서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턴 직책으로서 레지던트 3년차 그리고 4년차가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보고 또 신선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런 점이 다른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오로지 투쟁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또 믿습니다. 저도 단점에 대해서 없지만 굳이 찾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고 만약 한재민 후보님이 개선했으면 좋을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투쟁뿐만이 아니라 전공의 보호, 수련, 간담회들을 통한 여러 의료 정책 추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국회, 정부, 그리고 의료계의 다른 단체들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협상력이 필요합니다. 한재민 후보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기 내내 저는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을 느끼고 있고, 저는 가능하시다면 후보 입장에서라도 이런 분들과 접촉을 해서 미리미리 신뢰관계를 쌓아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이어야 합니다. 한재민 후보님께서는 그렇다면 인턴 후반기와 레지던트 1년차 전반기에 회장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 현실적인 시간 부족 문제도 한재민 후보님이 이겨내야 될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해당 사안에 대해 상호 질의하실 후보자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다음 후보자 개별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질문의 경우 질의 응답이 끝난 이후 상대 후보에게 자동으로 먼저 질문 권한이 부여됩니다. 해당 질문이나 사안에 대해 상대 후보에게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다면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현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공의법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선 문제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김진현입니다. 전공의는 근로자성과 피교육자성 두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전공의법은 전공의의 근로자성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주 평균 80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24시간 오프 등 전공의가 최소한 이 정도의 근로 환경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법이 적용된 지 벌써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은 주 평균 80시간은 물론이고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난 대한전공의협의회 활동을 2년 넘게 하면서 내내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법안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공의의 피교육자성은 지속적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공의가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의 시선이 강하고 피교육자로서의 시선은 몹시 약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전공의를 뽑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적절한 수련을 제공을 하면 국가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련 비용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를 더 뽑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값싼 노동력으로서 전공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공의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전공의를 보는 시각을 근로자에서 피교육자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지난 50년, 100년간 쌓여왔던 문화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인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공의법에는 국가는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OECD 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전공의 수련의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정안을 통해서 전공의의 피교육자성을 강화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성까지 같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현재 개정안 같은 경우는 9명의 의원님이 동의를 해주셨고 조만간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해당 답변에 대해 한재민 후보께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질의가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전공의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감시되고 좀 이제 감시되는 역할로서 수련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기구가 있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평이 활동 자체가 사실은 전공의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금 선거의 중립성 때문에 이것이 어떤 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고요. 물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김진현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수련 환경에 대해서 피교육자성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OECD에서 이제 수련의들에 대한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소위 기피 과목이라고 하는 흉부외과나 외과 같은 기피 과목에 대해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피교육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지원금이 맞는 방향은 같은 방향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하는 점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한재민 후보님께서 아직 수련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경험을 해보시지 못해서 하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평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모두 대외비입니다. 수평위 위원은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고 있고 내용을 발설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공의 선생님들께 전달을 하고 있지만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피과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한재민 후보님께서도 아마 많이 찾아보셨을 테지만 현재 기피과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연수 비용 지원, 그리고 추가 선발, 고년자 선발, 사실 거의 현실성 없는 지원책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이미 효과가 있었다면 기피과라는 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대로 수련을 했을 때 그 수련 비용보다 더 많이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현재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문의와 전공의 수가가 다릅니다. 전공의가 처치한 것과 전문의가 처치한 수가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은 더더욱 전공의를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꿈으로써 저는 재원을 확보하고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공의를 보는 시각을 바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재민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회무에 대한 질의에 그동안 잘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잘 배울 자신이 있다고 발언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무에 임하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사안별 구체적인 가치관과 방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공의법 관련 업무와 수련평가위원회 업무는 우선 기존의 방향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필요한 작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방금 김진현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전협 집행부가 갖는 1년의 짧은 임기 안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쉽게 드리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현재 전공의법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개선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가치에 있어서 보다 주요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공의가 갖는 근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근로자로서 위치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추가로 이루고자 합니다. 물론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의사로서 수련 과정에 있어 지도의와 환자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직군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근로 특성을 병원의 특수성이라는 명분으로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하게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수련 시간과 급여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먼저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출근 시간이 7시인데 한두 시간 전에 먼저 출근해서 정규를 준비하는 것을 전공의 스스로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시작하려 합니다. 정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수련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 전공의 기본급과 당직비 체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병원 운영을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전공의에게 이러한 고통 분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흔한 말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맞게 우리의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평위 안에서의 존재감입니다. 올해 초 새롭게 구성된 2기 수련평가위원회는 기존 1기 수평위에서 전공의 배석수 2석과 복지부 추천 인사 중 1명이 1석이 전공의 친화적인 위원이어서 실질적으로 3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3석 중에 3석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고요. 앞서 언급한 수련평가위원회의 위원장 호선 과정을 둘러싼 잡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합니다. 전공의는 연초에 위원회 불출석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그 협상력을 강화시키고자 했지만 그 외에는 이렇다 할 협상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법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수련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해는 오히려 무관심해 보일 정도입니다. 전공의의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협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병원별 전공의 노조의 활성화가 이 지점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해당 답변에 대해 김진현 후보께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질의가 있으신지요? 네, 한재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근로자로서의 존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준비 시간도 당연히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미 전공의법으로 인계 시간, 준비 시간이 모두 수련 시간에 포함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 한재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던 급여 문제, 기본급과 추가급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서 전공의에게 그 부담이 지워진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 환경 평가위원회는 전공위원 2명,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 친화적인 위원 1명이 있습니다. 존재감을 어필하는 게 노조 말고 혹시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노조는 복지부 기관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총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련 시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뭐 수평위에서 다루는 내용이 비공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어떤 수평위와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은 뉴스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통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수련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병원들이 전국 230개 수련 병원 중에 불과 4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평위에서 적절한 감시와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감시와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의법 시행 이전에는 기본급이 높고 당직비가 낮은 그런 형태의 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법 이후에 기본급이 낮아지고 당직비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기형적으로 다시 바뀌었는데요. 이유는 당연히 뭐 금전적인 부분이겠죠. 주요한 것은 기본급을 받는 정규 시간에 대한 시급이 당직비를 받는 야간 시간에 대한 시급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떤 직군을 비교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병원별 전공의 노조가 수평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수련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결국은 병원장 내지는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수직 상하관계의 그 구조에 그 논리에 함몰되어 계시기 때문에 수련평가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병원별 노조를 통해서 전공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내질 수 있다면은 교수님들께서 전공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40% 그 통계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전체 수련 환경 평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건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고 아까 한재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출석률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낸 자료입니다. 급여의 차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급과 당직비의 시급 차이는 당연한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당직 시간에는 1.5배의 시급을 받게 되어 있고 현재 급여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포괄임금제입니다. 현재 많은 병원에서 당직을 23시간으로 퉁쳐서 하루에 5만 원 주겠다, 하루에 3만 원 주겠다 라는 식으로 포괄로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 급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압박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추후에 노조와 수평의 관계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단체임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답변 네, 뭐 짚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 잘 받겠습니다. 현재까지 남은 시간을 말씀드리면 김진현 후보님은 12분 남으셨고 한재민 후보님은 7분 남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진현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수평이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긴 했는데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평이 구조 개선 등도 공약으로 발표하신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 개선이 쉽지 않은 고질적 문제이고 이전 집행부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좀 제기했지만 좀 큰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평이 위원으로서 느낀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수련환경평가 이전에 병원 신입평가위원회라는 곳에서는 전공의 위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공의가 아무리 부당함을 얘기해도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아직 수는 적지만 전공위원 2명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의 방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전체 13명 중에 2명밖에 전공위원이 없다는 것은 지난번 위원장 허선 때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의 수의 변경에 있어서는 전공기법 개정 사항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 비용 지원과 더불어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수 변경에 대해서도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동수 아니면 전공의 위원이 더 많은 수가 있어야 전공의 의견이 당연하게 반영될 것이고, 이는 병원신임평가위원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차이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사항 이외에도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참관 이런 것들은 전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굳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 답변에 대해 한재민 후보께서 혹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질의가 있으신지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이견이 없고요. 그렇게 만약에 회장이 되신다면, 그리고 뭐 제가 회장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한재민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재민 후보는 의사소통 문제 개선 등에서 상대 측 후보보다 자신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진현 후보도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을 공약에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상대 후보 공약에 비해 한재민 후보자의 공약이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더 나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소통 채널의 다양화나 실질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의사결정 구조 개선의 뜻이 있었다면 23기 부회장으로 역할을 수행하실 지난 1년 동안은 왜 일찍부터 개선을 하시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기는 합니다. 사실은 제가 내놓는 소통 구조에 대한 내용은 김진우 후보님 측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과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진현 후보님께서는 23기 대전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평소 때라면은 이 부분이 신뢰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겠지만, 지난 9월 7일 대전협 집행부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의대생 문제마저 내팽개쳐둔 채로 비대위 총사퇴라는 초유의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힘든 상황임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설령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동의하기 힘들더라도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박지원 회장님에 대한 인내가 극에 달해서 좌초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장을 보좌하는 부회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전공의들의 상처가 조금 깊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의 방향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독단이 낳은 폐해에 대해 여러 고민을 거듭한 끝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권위에 의한 결정을 견제하고 지양하고자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궁리한 끝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의사결정 체계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 전공의의 소수의 의견이 중앙에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사전달 채널을 다양화하고, 인초에서 시작한 의견이 대표와 대의원을 거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권위 안에서 하향식 방향으로 진행된 권위 안에서의 채널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사안에 대해서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열어서 해당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부분도 보여드리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어도 전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해당 답변에 대해 김진현 후보께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한재민 후보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서 채널을 다양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을 개설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박지원 회장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저는 부회장으로서 박지원 위원장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도 전공의 선생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퇴 이후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지 꾸준히 고민하고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공약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약들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전공의 선생님들께 행동으로서 신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한재민 후보님께서는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서 채널 다양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쭙습니다. 네, 채널 다양화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채널 다양화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익명 채널과 실명 채널이겠죠.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1차 토론회 때도 잠시 언급드린 바 있지만은 사실 의대생들은 이미 이러한 채널을 의대생 채널과 그리고 학교별 채널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노하우를 배워오면 됩니다. 익명 채널로서 소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고 어떤 해우소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명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는 채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의대생들이 그런 어떤 소통 구조를 적절하게 차용하고 배워옴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민 후보님께서는 소통을 강점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1차 토론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때 전체 전공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1%가 파업을 유지하자고 결과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총회 결과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만약 한재민 후보님이 회장이 되신다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쭙습니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거수기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것에 대해서 신비대위 측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수기 형태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형태였다면 51대 49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파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어야 했겠죠. 하지만 그 당시의 신비대위는 대전협의 협의회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협의 의사결정 최고기구인 대의원 총회를 통해서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한 부분이고요. 정확하게 공지를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체 투표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것은 전체 투표가 아니고 전체 설문인 것을 함께 전달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너무 급하게 하루 만에 준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재민 후보님께서는 앞으로는 대전협 정관에 있는 대의원 총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만약 전체 설문조사는 A라고 나와 있는데 총회 때 B라고 나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대의원 총회의 최고 의결, 대한전공의협의회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 총회입니다. 그 부분을 존중해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이고, 저 또한 그러한 정관에 대해서 회장이 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설문 결과와 향후의 대의원 총회 결과가 대의원 총회의 그 결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당연히 대의원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전공의 회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함께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다시 김진현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개선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 내세운 공약들이 어떻게 전체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 것인지 프로세스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김진현입니다. 먼저 매끄럽지 못한 마무리 때문에 전국에 계신 상처받은 전공의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이후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9월 4일 독단적인 합의 이후에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국회, 정부, 그리고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를 향해서 회의와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결정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는 투쟁 기간 동안 유튜브, 인스타 라이브, 그리고 전체 전공의 대상 문자 공지 등 많은 채널을 통해서 공지를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공지들을 했을 때 일선 전공의 선생님들에게는 그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게 과연 문제였을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소통이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전공의 협의회에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선 전공의로 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선 전공의 선생님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야 된다고 느꼈고, 이전에 말씀드린 공약, 이사회 오픈, 전체 투표, 상설 감사 기구 등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를 견제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안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총회 안건으로 올라가기 전에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협 거버넌스 구조 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신뢰 회복이 말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재민 후보 1분 49초 남으셨고 김진현 후보에서는 6분 24초 남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재민 후보에 대한 개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방 분권적 대전협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 오셨습니다. 일부 회무나 현안에 대응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말씀 감사합니다. 기존의 대전협 집행부가 수행해왔던 기본적인 회무나 현안 대응에 대해서는 대전협 중앙집행부가 추진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대전협이 맡고 있는 정립되어 있는 기능을 지방으로 나누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님을 분명히 확인드립니다. 다만 대전협이 전공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순간에 그 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지역 이사와 병원별 노조와 같은 지방 분권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지역 의사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그리고 병원 간 정보와 사례 공유를 하는 데 있어, 또한 병원 및 수평의 협상력 확보에 있어 이런 지역 이사와 병원별 노조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지역별 단체 행동 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매우 유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수결에 의존하는 거수기 형태의 의사결정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해 보았지만 대전협이 갖고 있는 기존의 협의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향을 지향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회장이 이끌어야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대전협의 구조 자체를 고치고자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렵지 않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인턴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비대위 안에서 저의 발언은
제 위치에 맞는 무게밖에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말하기보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한재민 후보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재민 후보 측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적인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마지막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할까요? 예. 그러면 새로운 대전협을 만들기 위한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현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 24기 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진현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이 전국에 계신 전공의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순간이 몹시 소중합니다. 전국의 1만 6천 전공의 여러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체 전공의의 회장입니다. 분열의 언어로 과거에 얽매이는 게 아닌 통합의 언어로 미래를 그리는 그런 회장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저희는 준비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상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투쟁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상대가 어떠한 안건을 들고 나와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영리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대한 꿈을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대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1만 6천 전공의 권익을 제일 앞에 두고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기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후보 기호 1번 김진현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한재민 후보도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게 이제 마무리 발언까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 김진현 후보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공의의 목소리가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전달되고자 하는 것을 그것 한 가지만 생각하려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은 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제 주변에 계신 여러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신념이 결코 헛된 방향이나 잘못된 방향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한전공의협의회 2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한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민감한 문제에도 성심성의껏 답해주신 양측 후보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유권자분들에게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될 선거에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